반갑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걸 지금 하는데요. 이 개발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맨하탄 공병부대에 비밀 핵무기 개발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비밀 핵무기 개발하는 조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조직이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 말이죠. 해갖고 이게 진짜로 위력이 있는가 없는가,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 말은요, 폭탄을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위력이 있나 없나를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해가지고 이게 위력이 있으면 이제 자기들이 공병부대니까, 공병부대에서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핵무기, 이 무기 개발하는 것이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임무를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만들어갖고 이게 이제 위력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 데가 언젠가 하면 이때 1945년 7월 16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뉴멕시코주 트리니티라고 하는 사막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막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몰랐겠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했는데, 폭발력이 있는가 없는가, 위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거 지금 시험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시험을 이제 지금 하는데, 이것을 그 뒤에요. 오펜하이머, 제가 영어를 많이 쓰니까요. 좀 이제 모르겠죠. 생소하죠.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냥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요. 이 영화가 이 당시에 핵무기 실험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실제의 현상 그대로 재현해내는 영화가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상영이 된 거예요. 영화로 상영이 된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지금 트리니티 그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지금 그 폭발을 터뜨리면서, 새벽에 터뜨리면서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요. 9km 떨어진 9km 떨어진, 그것도 사막이겠죠? 거기서 안경하고 모자하고 이것만 딱 쓰고 말이죠. 그러고는 9km 저쪽에서 폭발을 딱 시켰을 거 아닙니까? 시키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폭발이 팍 되면서 사막에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모래가 딱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9km가 떨어진 그 장소에 그게 뭔가 하면요, 모래바람이 싹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쓰는 그 장면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9km만 지금 몇 리입니까? 20리가 넘잖아요. 25. 그 9km가 떨어진 그 장소에서 그 있는데 모래를 뒤집어 썼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것이 얼마나 폭발이 지금 심해갖고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최초의 핵실험이에요. 최초의 핵실험 장면이 언제 일어났는가? 1945년 이 9월 16일 새벽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게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요, 좀 알아놓으세요. 이제 제가요, 이 선지자에게 지금 내가 물어야 된다고 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 최초의 핵실험을 이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뒤에 말입니다요. 계속해서요. 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할 때, 지금 이렇게 할 때,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게 뭔가 하면 핵실험, 이 핵실험 존 아닙니까? 존이 뭡니까? 지역이죠. 예, 존. 그 존 속에 말이죠. 그 핵심 한 사람이 뒤집어졌다 그랬죠? 그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도. 거기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존에 살았어요, 가족들도. 그러는데 거기서 생활도 하고 또 뭐를 했는가 하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갔다 이 말이죠. 지나갔는데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위험하고 그 뒤에 후폭풍이 말이죠.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다 이 말이죠. 살면서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병들고 사람들도 모르게 병들고 그러고는 실실 아프다가 죽고 했는데 왜 죽은가도 모르고 그냥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서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하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게 무식하면 참 편하네요. 무식하면 편하네요. 알면은 이게 말이에요. 불안한 거요. 알면은 불안한 거요. 모르면은 편안한 거요. 그게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 이 말이죠. 자, 살았는데 문제가 이제 그 뒤에요. 어떻게 이제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핵실험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말이죠. 그 이제 그 후에요. 그 이제 방사능 방어 원칙, 방사능 방어 원칙. 이게 생겨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생긴다 이 말이죠. 방어 원칙이에요. 방사능을 어떻게 방어하는가 하는 원칙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자꾸 지금 알아지고 나니까요. 서서히 뭔가 하면요. 방사능을 어떻게 방어하는가 하는 원칙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원칙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피폭 대책. 피폭이 뭡니까?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이죠. 피폭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인지가 깨어나잖아요. 그게 진짜로 변한다니까. 모르다가 아는 것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변해 가겠죠. 이제 변해 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변해 가다가 결정적으로 이것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육지 지상에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히로시마. 제가 일본을 처음 가가지고요.
히로시마를 갔습니다. 그 박물관을 갔어요. 여러분들 가봤죠? 아무도 안 가보셨어? 아니 창타님도 안 가세요? 혜승님도? 저 남자 선생님도? 히로시마 가가지고 박물관을 안 가요. 그러니까 깝깝하지. 그 당시에 떨어져가지고 새덩이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뭉쳐져 갖고 있는 것들이요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얼마나 강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그 히로시마를 정리를 하잖아요. 해방 그 하고는 2차 대전에 손들어 버렸죠. 일본에서 손들어 버렸죠.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전부 누구를 동원했다 그랬죠? 조선인들을 동원했어요. 비극의 역사입니다. 조선인들을 동원했다 말하면요, 조선인들을 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피폭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흉악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체르노빌. 체르노빌은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요. 그것도 사고 났죠. 이거 말이죠. 지금요. 원자력이라고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말이죠. 정말로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요. 모르면은요.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렇지만 알고 나면은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뒤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체르노빌까지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쭉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되는데요. 최근에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요. 이 최초 트리니티에서 최초 핵실험 했죠. 핵실험한 그 내용이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트리니티 1945년 7월 달에 새벽에 처음 한 그 핵실험의 그 내용이 말이죠.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을 해내요. 그 뒤에 일어나는 정우를 말이죠. 미국이 몇 개 줍니까? 54개 중이고 46개 주에 이때 46개 주 전체가 다 뭔가면요. 원자에 피폭돼 버렸어요. 흙과 물 모든 것이 뭔가면요. 다 뭔가면요. 원자로 덮어서 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현상으로 변해버렸다 하는 것이 최근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 46개 주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나 캐나다. 또 저 밑으로는 어디입니까? 멕시코까지도 다 뭔가면 피폭 현상으로 나타나 버렸다 하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이 말이죠. 이거를 밝히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78년이 걸렸어요. 78년이 걸렸다 이 말이죠. 참 무섭죠? 자, 내가 이제 건다고 우리 너무 정신 쓰지 맙시다. 이제 혜성이 아야에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지금 이제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문도 모르고 다 고통을 이제 당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것인데,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게 지금 문제 지금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오염수에 대한 이제 정말로 어떤 그 국제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 지금 그 칼럼에서 이제 이 트리니티 이제 트리니티라고 했거든요. 그 후 78년이거든요. 78년이 걸렸어요. 78년이 걸려가지고 그 어떤 후폭풍을 지금 이제 증명을 해내거든요. 자, 증명을 해내는데,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방류하고 있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또 국제적으로도 이 지금요 핵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수많은 핵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지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구하는데 따라서 해라 그랬죠, 제가요. 고정된 지자는 없다 그랬죠, 제가요. 그러고는 항상 분야별 지자 아닙니까? 아니, 뭐는 내가 지자다가 저쪽이 지자다가 이게 다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핵에 관한 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우리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의 시대 트렌드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면요, 집단 지성 가동 시대입니다. 이게 뭡니까? 집단 지성 가동 시대. 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 지성이에요. 아니요. 핵에 대해서 내 혼자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핵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조카도 사실은요, 서울공대 원자력과 나왔어요. 서울공대 최고의 지금 대학 아닙니까? 서울공대 원자력과 나왔어요. 그래갖고요, 지금요, 포스코에 상무를 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퇴직하고 지금 서울에 지금 살아요. 그게 그 임원이 되니까 또 서울로 가버린다니까. 포항에도 있다가 포스코가 포항에 있잖아요. 본부가 공장도 포항에 있고. 그게 사원할 때는 포항에 살더만 또 임원이 되니까는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눌러서 살아요. 지금 강남에서요, 아파트 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가도 원자력과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의 지성이 아니에요. 혼자의 지성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조직화를 해야 돼요. 여기서 조직화가 필요한 거예요. 조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화를 딱 해가지고 이 한 조직화 속에서 이 집단 지성을 가동을 계속 한다 이 말이죠. 해동을 하면은 이 오염수가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은요, 그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트리니티 이것은 78년이 걸렸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78년 후에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갈렙이 주장하는 것이 확실하죠? 자, 확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다음 뉴스를 TV 뉴스를 한 보니까요, 다음 뉴스를 내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도자가요, 횟집에 가서 회를 먹더라니까. 봤죠, 여러분들? 봤죠? 횟집에 가서 회를 먹어요. 나 이렇게 먹는다? 여러분들 나처럼 해라. 거기서 잡은 고기도 아닌데. 여러분들 나처럼 해란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요, 선지자에게 물으라. 선지자에게 묻다 감정을 해라.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요, 그 분야에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선지자들을 조직화해가지고 집단지성을 가동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물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오늘 내가 멋진 말 했어요 오늘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 갑니까? 그 사람들 전부 매수해가지고. 지성들이 돈 배우고 있는. 근데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지성들이 동자 매수하고, 아이고 참 이게요 참 지금 후천개벽의 밝은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밝은 시대입니까? 이 밝은 시대에 말이죠. 참 이런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요 수행품 13장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이죠,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선지자에게 물으라. 이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단어를요, 후쿠시마 또 다음 뉴스를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냥 금방 탁 보고 그냥 한번 제 눈에 탁 띄고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다음 뉴스를 제가 검색했다가 하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자, 오염수하고 처리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까? 오염수하고 처리수하고 그 말 바꾸는 이런, 아이고. 그런 머리가 처리우는 오염 처리.
자, 제가 전에 언제 진영 논리 얘기했죠? 진영 논리. 진영 논리. 진영 논리. 그걸 내가 강의를 했더만 제 강의 듣는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이 딱 왔어요. 진영이 무엇입니까? 진영이 뭐냐고요? 아, 진짜 그게 뭡니까? 진영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진영이다. 내가 그렇게 딱 보냈어요. 아이고 교사님, 교산종사님 알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보세요. 전부가 말이죠. 진영 논리에 묻혀버려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것인가? 여기에 말이죠. 모든 정신들이 크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죠. 이 오염수 78년 가지 않게 합시다. 78년 가지 말자 말이죠. 30년 동안 그러니까요. 해산물 다 오염.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참 제가요 이 지금 참 이 선지자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깨어나야 합니다. 선지자들이요.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 현상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확실하게 발표해야 되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발표를 뭔가 하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로 가야지만이 대종경 수행품 13장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천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고 실천하는 국가가 되고 실천하는 세계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개인, 조직, 단체, 국가, 세계를 우리는 말이죠.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집단지성을 항상 가동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물어서 그 선지자가 말이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지도적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말이죠.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알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말 맞죠? 제가 오늘요 정말 하고 싶은 말 이제 싹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게 치자가 해야 될 그러니까요. 이 치자가 해야 될 역할요. 치자가 해야 될 역할요. 대단하죠? 치자가 해야 될 역할 대단 안 합니까? 그리고요. 이런 치자가 해야 될 역할 그런 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가지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이 될 때 나의 삶이 값어치가 있어지죠? 가치가 있어지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장돼버려요. 사장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요 사유를 제시하시면서 치자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종경 수행품 13장 2장에서도 말이죠. 선지자에게 물으라.
이 하신 말씀이 말이죠. 지자의 소중성을 정말로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지자의 소중성을요. 이런 이제 지자로 우리가 지금 지자가 이제 역할을 지금 해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요. 이제 그 참 이제 그 선의 방법도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사회적 현상 속에서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저 소형법 1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선의 방법. 선을 하는 방법. 선을 하는 방법도 이것이 말이죠. 이 선의 방법이요. 이 현실적으로 딱 그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 무용한 것이죠. 아까 내가 지금 그 부채 그림 그 얘기했죠. 그 부채 그림은요. 부채 그림은 그냥 부채 그림으로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있지만도 선을 한다. 선을 한다. 이것은요. 무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형한 것일수록 더욱 잡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무형한 것일수록. 형상적인 것이면은 우리가 딱 잡을 수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다 할 수 있지만 무형한 것이면은요. 더욱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지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 영역의 세계는 무형한 것입니다. 무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에게 말이죠. 지자를 본의로 해가지고 그 지자를 선도자 삼아서 우리가 그 지자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실천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러죠? 이 문제 저 문제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말이죠. 우리 주인에 그대로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말이죠. 우리가 새롭게 잡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니까요. 소형법 1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이제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요. 이제 지자의 그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해가지고 13장을 지금 마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4장으로 이제 한번 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선의 14장은요. 이 선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선의 이제 방법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금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이 선택한 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 그랬죠? 예, 단전주선. 선법을 나는 선택했다. 단전주 선법을 이제 선택했다. 이제 단전주 선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가 단전 많이 얘기하죠. 단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는구만요. 그런데 이제 단전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전이요. 상단전. 상단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 동영상 내용을 쭉 보니까요. 어느 그 부처님들이 왜 여기서 광명 점 찍죠.
그리고 여기서 광명 나온다 그러죠. 그게 뭔가 하면 상단전에서 나오는 광명입니다. 그것이 누가 꿈에 봤는데 어느 부처님이 보니까는 뭐 아이가 어떻고 막 그게 나오는데 그게 복잡하게 막 그 이제 하니까 그것도 그걸 갖고 막 이제 스님이 또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광명이에요. 이게 상단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단전만 있는 거예요. 다음에 중단전. 중단전 어디 있습니까? 요 지금 딱 가슴 명치, 딱 그 중간에 그 이제 중단전. 거기가 이제 중단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면 하단전이에요. 하단전. 그래서 이제 하단전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법은 어디다 주하는 거죠? 하단전에다. 하단전이다. 이 부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부위가 딱 정확하게 어딘가 하면요. 배꼽 밑 새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손가락 이렇게 세 개 아닙니까? 예, 배꼽 밑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런데 배꼽 밑 새치가 이제 그 하단절인데 이것도요. 이 부위를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왜 이걸 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피부가 피부 부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등가죽도 아니에요. 등가죽 이 뒤에 등가죽이 뒤에 아닙니까? 등가죽 이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배꼽 이거하고 등가죽하고 가운데 그가 정확한 하단전의 부위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등가죽인데 그 중앙 몸의 정중앙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단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 자리가 이게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이 자리가요. 신체 무게의 중심이에요. 신체 무게의 중심. 우리가요. 신체도 말이죠. 무게가 중심이 딱 잡히면은 어디 기울어지지 않죠? 무게 중심이 딱 잡히면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저 운동하는데요. 이 철봉 이거는 뭡니까? 손에서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면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이거 매달리니까 손으로 딱 잡고 있잖아요. 손으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까꾸로 서는 사람 있죠? 까꾸로 서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까꾸로 서든지 매달리든지 운동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지만도 항상 마음과 무게의 중심은 어디다 잡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단전에다가 잡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하단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숨 쉴 때도 저도 이걸 많이 합니다. 누워갖고 숨 쉴 때도 하단전에다가 잡아야 된다. 연타님 호흡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전에 물었죠? 하나 들으시면서 코로 들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들으시고 단전으로 또 멈추고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멈추고 내뿜을 때도 내뿜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이렇게 4, 7, 6 아시겠어요? 4, 7, 8 4, 7, 8 4, 7, 8 이게 정확하게 말이죠. 누워가지고도 쫙 들어마시고 그러면은 항상 어딘가만 여기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단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게의 중심을 여기다가 두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무게의 중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두고 살 때 항상 우리의 무게도 중심이 잡히지만도 마음도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따라서 중심이 잡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법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지금 우리 지금 수행품 14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요 신체 무게의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신체 무게 중심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건 첫째 신체의 무게 중심 이 마음의 무게 중심 마음도 여기 말이죠. 항상 여기다가 주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좌선할 때만이 선이 아닙니다. 앉아서는 좌선, 또 걸어서는 행선, 누워서는 와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선, 이게 말이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다 이걸 그런 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선을 하는 기초와 그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좌선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좌선에서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 중심을 잡은 좌선에서부터 하나하나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이죠. 응용하고 활용해서 나가는 이와 같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원불교가 지향하는 하나의 그 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2장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그 나머지 부분을 두고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 그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